안녕하세요. 6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이자 워킹맘 인사드립니다. 남편과는 맞벌이라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매일 전쟁처럼 사는 중이네요. 아이가 아직 어려 그런지 아직은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지금이 한창 힘들 때라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시간 지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도 한 해 한 해 우리 가정살림이 나아지는 그 재미로 버티고 있네요. 왜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아이 때문에 다니던 직장 관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하면 저 위로해 주시며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도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 법이란다. 사람 일은 돌고 도는 거라 어떤 일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거 엄마가 살아보니 알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일 거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말고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도 있을 거다. 그때는 엄마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떠올려 보니 그인이 인생 오래 산 어른들 말 들으란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올랐고 남편도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연봉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최근 내 집 마련도 성공해서 대출 공감들의 여념이 없긴 해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 무슨 힘든 일이 있었길래 사연을 보냈냐 하면요. 사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시부모님은 우리 집과 1시간 거리 외곽에 사시는데요. 지금은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요. 이게 영 끊고 사는 거라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결혼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 3년 전 시누이와 제가 대판 싸운 일이 있었는데요. 시누이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그 후로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기도 했고 이래저래 시댁 식구들이 불편하게 느껴져 에라 모르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 끊고 살던 시누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황당한 요구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아예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겠다 결심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부터 연애를 했고 자그마치 5년을 사귀었습니다. 때문에 꽤 오래 가족과도 알고 지냈는데요. 특히 시누이와는 같은 또래라 결혼 전에도 종종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시누이가 남자친구 생기고 나서는 같이 더블 데이트도 종종 했어요. 그때 시누이는 졸업 전이었고 남자친구는 직장인이었는데 다들 아시는 대기업 사원이었어요. 그때 남편이랑 저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서 월급 받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처지였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신우와 그렇게 성격이 잘 맞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종종 신우이는 말로 사람 속을 긁어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령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와 남자친구를 비교하는 말로 제 자존심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시기였는데요. 언니, 내 남자친구가 저번에 명절 상여금 400% 받았대요. 그래서 나 가방 사줬는데 이거 어때요? 예쁘죠? 와, 좋겠네요 아가씨.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건 얼마나 하는 거예요? 300만 원대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사줬지 뭐예요. 오빠도 월급 모아서 언니 이런 거 하나 사주지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하면 되겠어? 아이고 아가씨 아니에요. 저는 원래 명품 같은 거 별로 관심도 없고요. 우리는 지금 결혼 비용 모으느라 데이트 비용도 아끼고 있는걸요? 제가 그러면 남편은 동생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랑이다 자랑이야. 네 남자친구 돈으로 그런 거 사달라고 하면 좋냐?
너는 왜 그리 철이 없어? 사줬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뭐하러 자랑질을 해? 능력 있어서 사준다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은 다들 이 정도 하는 거 몰라. 오빠가 이사 온 거 아니야. 나는 오빠처럼 월급 받는 월급쟁이랑은 절대 결혼 못할 것 같아. 둘이 벌어도 500이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집 사고 차 사고 사람답게 살아. 난 절대 싫어. 그렇게 말을 하면 결국은 자기 오빠만 입장이 곤란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건지. 저를 그런 식으로 따라 뭉개어야 자기가 좀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만나기 껄끄럽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많이 어렸던지 결혼할 사람 가족과 결혼 전부터 잘 지내면 결혼 후에도 잘 지낼 거라는 생각에 종종 신우이의 생각 없는 말로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얼굴 보고 지냈습니다. 그 생각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지만요. 남편과 꽤 오랜 기간을 연애하는 동안 신우이는 사귀던 사람과 2번의 헤어짐을 겪더니 저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짧게 사귄 사람과 결혼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사람과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굴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언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혹시 우리 신랑 앞에서 내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입 조심, 꼭 명심해줘요 언니. 아유, 별 걱정을 다해요 아가씨. 제가 설마 하니 그 정도로 생각이 없겠어요? 사자 붙은 전문직 아니거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 아니면 싫다며 모조리 퇴짜 놓던 문노부인 신우이도 나이 차니까 결국은 평범한 남자랑 결혼하더군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편 동생이라 결혼 비용 300 보태줬고요. 그렇게 하고도 고맙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신우는 결혼하고 나서 자기 부모님 10분 거리에 살았는데요. 되게 웃긴 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느라 바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네 부모랑 집을 챙기는 효녀짓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효녀 노릇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걸 저희 부부한테도 강요하면서 마치 작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더니 문제였죠. 원래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신우이는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시시콜콜한 일로 저희 부부와 자기네 부부를 비교하거나 경제적으로 깔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우리 부부 일에 간섭을 하더니 집안 행사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일도 많았고요. 무슨 시댁살이를 아침 드라마 보고 배운 건지 날이 갈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때부터는 제가 먼저 말 걸거나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고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쩌다 만나면 저를 쳐다볼 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제 성격이 순하긴 하지만 무조건 내내거리고 지나가는 성격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대부분 수긍하는 편이지만 아니다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는 편이긴 해요.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며느리 돌이랍시고 몇 마디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말하는 뉘앙스가 뭐랄까 조금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 시집 오고 나니까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구나. 나도 앞으로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고 살 테니까 너도 엄마한테 하듯이 자주 찾아오고 얼굴 많이 봤으면 좋겠어.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 식구랑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다. 아무래도 친정보다는 시댁에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 거고 우리 식구 됐다는 거 명심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다른 말은 이해한다 쳐도 저는 친정 식구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효녀 노릇하는 것 같던데요. 어머니가 결혼 전보다 잘한다고 사위 잘 봤다고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이 저의 친정에 잘해야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예쁨 받죠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말 듣고 살짝 당황하셨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신우의 얼굴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새언니는 무슨 시어머니 면전에다가 말대꾸를 대놓고 해요.
시댁 식구들 있는 데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저 지금 어머니한테 말대 건 게 아니잖아요. 말이 심한 건 아가씨네요. 입장 바꿔서 결혼했다고 친정 멀리하라고 하면 아가씨는 기분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 말에 또 이렇게 말대꾸를 하더군요. 언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대처 옳은 공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면 될 걸 그런 식으로 일일이 짚고 넘어가느냐고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혼자 다다다다 저한테 쏘아붙이는데 남편이 나서서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상처받은 마음에 한두 달 동안 시댁에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을 통해 어머니가 저 마음 풀라고 하셨다는 말 듣고 그때부터 다시 교류하고 살았고요. 그런 일 있고 나서는 시누이가 그러는 거에 남편이 대부분 방패막이가 되어줬기 때문에 크게 트러블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누이 말 때문에 감정이 상했던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첫애 임신 중이었는데 마침 남편과 제주도로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보통 휴가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끼고 가기로 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 차례만 지내고 친정 가는 건 생략하고 바로 출발하기로 계획을 짰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고 물론 추석 전에 시어머니에게도 계획을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주도 여행 간다는 말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새언니, 혹시 오빠랑 이번 추석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한 거 맞아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니 둘이 월급도 집꼬리에 맨날 돈 없다 하면서 여행 갈 돈은 있나 봐요. 우리 엄마한테는 미리 말도 안 하고 둘이 놀러 가기로 결정 다 한 다음에 얘기하면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건 언니랑 오빠가 잘못하는 거죠. 며느리가 명절에 놀러 간다는 말은 주위에서 듣도 보도 못했네요. 라고 말하면서 시부모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은근히 덧붙여서 호통치듯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자기 오빠 부부가 여행하기를 시누의 허락까지 받고 다녀와야 하는 일인가요? 아가씨, 상황도 잘 모르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일인데 굳이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서로 감정 상할 일을 왜 만들어요? 더군다나 어른들 생각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라고 말하는 건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굳이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하는 거 오빠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돈 없다는 말은 좀 삼가주세요. 돈 못 버는 사람은 여행도 다니지 말아야 하나요? 어머님이 싫어하시건 어쩌시건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했더니 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말하는 건 제 자유죠. 언니가 나중에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말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펄펄 뛰길래 내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 싸울 일 없었으면 한다 말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랑 저랑 나이 차이도 안 나고 나이도 어리고 해서 부족하고 짜증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저랑 오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은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렇게 잘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시댁 다녀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 혹시 정원이랑 전화로 말다툼한 적 있었어? 그날 걔가 집에 어머니랑 같이 있었나 봐. 엄마가 그러시는데 혼자 소질 부리고 난리가 났었다더라. 내가 우리 여행 가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정원이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지 그랬어. 앞으로 그런 일 또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잘 얘기했다니까 저도 그쯤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런 자잘한 문제가 많았는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아가씨한테 씨짜질 당한다면서 다들 엄청 놀랍니다. 친정엄마도 나이도 어린 게 씨짜질 한다면서 화가 많이 나셔서 혹여나 연락 올 때 친정에 있거나 하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셨고요.
시댁에서는 평소에도 아가씨가 워낙 유아독존이라 버릇없이 굴어도 다들 내버려 두어라, 이해해라 하는 분위기고요. 시누이가 상식 없이 하는 행동 보면서도 그러든가 말든가 하시긴 합니다. 남편도 열받고 짜증나지만 그냥 성격이 저지랄이니 우리가 피하자고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결국 속 터지는 건 제 몫이었죠? 네. 그 정도는 다른 집에서도 시누이가 시자 노릇한다고 흔히들 하는 짓이니까요.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100번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도 제가 가장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던 건 시누이가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앞에서 대놓고 자랑하고 비교질하면서 저한테 상처를 준 일입니다. 시누이가 저런 식으로 여우짓하고 시자 노릇해도 잔머리는 있는지 사업소와는 좋아서 거리는 좋다고 들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니 예쁘장하고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잘 꾸미는 스타일이에요. 수수하고 평범한 스타일인 저랑은 완전 반대죠. 저는 아기 낳고 나서는 화장도 못하고 출근하느라 정신없는데 시누이는 늘 풀 메이크업에 풀 착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긴 자기 외모 팔아서 SNS 통해 자기 따르는 시녀들한테 팔아먹는 장사해야 하니까 당연한 일이긴 하죠. 게다가 씀씀이는 어찌나 큰지 집에 가보면 온갖 명품에 비싼 가전에 저랑은 돈 쓰는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월급을 묻길래 200만 원 정도라고 말해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월급이 200이라고요. 아니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비전 없는 회사 다니지 말고 사람이 자기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라니까요. 나는 하루에도 200을 버는데 한 달에 200이라니 언니 그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건 제대로 사 먹을 수 있어요? 저만 버나요. 시호 오빠랑 같이 벌어서 충분히 저축도 하고 있어요. 너무 돈돈하지 마세요. 저희도 할 거 다 하면서 잘 살아요 아가씨. 가족한테 돈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백화점 신상하니만 안 산다느니 하면서 저더러 아울렛 가서 거지 같은 거 사지 말고 제대로 돈 주고 백화점 물건 사라는 말을 하고요. 아가씨. 제가 백화점 가서 큰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적당한 가격대 옷 입고 쓰면 되는 거지. 하긴 언니 월급이 200이니 어렵긴 하겠다. 오빠랑 둘이 벌어서 월 500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다 한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요 언니. 저는 관심 없어서 잘 몰랐지만 월 1000도 우습다고 듣긴 했어요. 자기 남편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둘 다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돈 잘 버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저한테 보태주는 거 한 푼 없으면서 돈 자랑은 뭐하러 하는 건가 싶고 기분만 나빴죠 뭐. 그거에 비해 저와 남편, 우리 세 식구는 정말 개미처럼 벌어서 돈 모으고 아등바등 사는 거지만 저는 그거 부럽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누이는 저한테 우월감이 꼭 돈 잘 버는 걸로 표출하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날 때도 자기랑 저랑 비교하면서 본인이 저보다 낫다는 거 확인하고 안도한다는 거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 저랑 이런저런 일로 부딪힌 후부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하면서 돈 잘 번다고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조카한테는 옷 하나 사줄 줄 모르게 인색하기까지 했고요. 그때 시누이는 한창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이 벌릴 때라 아이 갖는 것도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없어서 그런가 애인은 저의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시누이와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벌이 하다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특히 가까운 곳에 아이 키우는 거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저는 친정이 3시간 거리 지방인데다 시댁도 1시간 거리로 결코 가깝지가 않아 아이 아플 때는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연차 내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이는 일이라 매번 아이 아프다고 회사를 쉴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아이를 며칠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놓았다가 주말에 아이를 데리러 시댁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녹초가 된 채 남편과 간 건데 거기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매가 왜 그런지 모르게 아주 매서웠습니다. 어머, 아가씨도 와 계셨나요? 어머니 시우 보느라 많이 힘드셨죠. 다음 주는 어린이집 맡길 수 있으니까 푹 쉬셔도 돼요. 애 많이 쓰셨어요.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했는데 어머니는 옆에 있는 신우 눈치 보면서 제 인사치레를 받는 동 마는 동 하시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애를 일주일씩이나 맡겨놨다면서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어깨랑 무릎이 나가버린 것 같대요. 부모 둘이 자기 애 하나 건사도 못하면서 푼돈 버는 직장은 뭐하러 다녀요. 하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몸도 마음도 힘들어 지쳐있는데 날카로운 신우의 목소리에 저도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봐서 참자 싶어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귀엽고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언니, 우리 엄마한테 애 맡기면서 용돈은 드리는 거예요. 하긴 다른 집들은 애 봐준다 그러면 100만 원은 우습던데 언니가 그럴 돈도 없겠구나? 설마 하니 제가 어머니한테 성의 표시도 안 하고 애를 봐달라고 했겠어요? 저도 나름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현금 20만 원 반찬값 쓰시라고 미리 챙겨드렸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듣다가 민망하셨는지 아이고 정원이 너 그만해. 큰애가 엄마 쓰라고 20만 원 진작에 줬다. 이걸로 약값하면 딱 맞겠구나. 그러셨는데 시누이는 그 말 듣고는 기가 차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나. 20만 원. 엄마 미쳤어. 꼴랑 20만 원 받고 애 봐주다가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게 생겼는데 그게 말이야 방구야. 언니도 그건 도리가 아니죠. 이렇게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할 거면 뭐하러 직장 다니면서 개고생해요. 그럴 거면 직장 그만두고 우리 집 와서 가정부 해요. 언니 월급 200이라 그랬죠. 내가 300 주면 되겠네. 내가 300 줄 테니까 내 집 살림해줘요. 그럼 남은 시간 애 보면 되고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와서 가정부 해달라고 월급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싶었네요. 하도 기가 차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 월급이 100이든 200이든 제가 좋아서 다니는 회사예요. 매번 월급 적다고 저 무시하는 말 하는데 아가씨가 지금 돈 좀 번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저 300만 원 월급 주다가 나중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신효가 피식하고 비웃음을 던지며 하는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긴 돈 없는 사람이 자존심은 더 세다니까. 그래 푼돈 벌어 퍽이나 부자 되겠다. 저러니 평생 거지처럼 살지. 그 말 듣고 한마디 더 하려는데 그때 참고 있던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폭발해버리더라고요. 야 김조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누려 배는 게 없지. 너 지금 우리 보고 거지라 그랬냐? 당장 사과 못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300 준다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거잖아. 오빠도 그래. 그냥 내 말대로 하면 오빠네 가게에 더 보탬되는 건데 꼭 세영이 편을 들어야겠어. 아가씨 그만하세요. 듣자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같이 사는 사람이 전데 그럼 제 편을 들지 아가씨 편을 들어야겠어요? 같은 식구끼리 네 편 내 편 나누는 건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아가씨 말대로 저 자존심 센 사람이라 다른 건 다 참아도 돈 가지고 무시하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 당분간은 여기 안 올 테니까 저희한테 오라가라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잔뜩 화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당분간이 아니고 정원이 너 우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 돈 잘 보고 잘난 거 아니까 혼자 잘 살아봐. 앞으로 시호도 그렇고 우리 가족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나복 하자.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붙잡는 어머니 손까지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대로 너무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이 저보다 더 강하게 나오니까 차마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넌지시 물어봤죠. 당신 정말 아가씨 안 보고 살 작정이야? 하나도 한 말 아니고? 내가 평소에 어디 빈말하는 거 봤어? 나 정말 그럴 생각이야. 그동안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나도 뻔히 알고 있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냐 싶어서 두고 본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싶네. 당신 내 동생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지? 앞으로 내 동생이 연락해도 절대 받지 마. 엄마가 뭐라 해도 모른 척해.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마음 불편할 것도 없어. 오히려 속 편하지. 당신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너 호감시켜줘야지 안 되겠다. 정말 동생한테 내 와이프 모시다 하는 게 이렇게 자존심 상한 건 줄 지금 알았다. 조금만 참어.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꼭 부자 되게 할 거니까. 아이고, 발만 들어도 기분 좋네. 당신 동생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남편도 그날은 신우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며칠 동안을 집에서 깡소주를 마시며 열받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신우이와 말다툼한 이후로 정말 연락을 딱 끊고 살았습니다. 신우이랑 껄끄럽다 보니 시댁도 이상하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시부모님 생신 때는 용돈만 보내고 말았고 명절에는 가족여행을 일부러 잡아서 시댁에 가는 걸 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쁠 거 없죠. 남편이 대놓고 그러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화도 내시고 신우이도 전화해서 남편에게 지랄도 하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예상외로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을 시시때때로 괴롭혔고 오히려 저를 구슬리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네가 그래도 언니인데 신우이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언제까지 가족들끼리 이렇게 척지고 살 셈이야? 나도 우리 시어 얼굴 좀 봐야지. 어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 거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아직 아가씨 얼굴 보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시어 아빠가 아가씨 안 보고 살겠다는데 저희들 어쩌겠어요? 이게 다 네 잘못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고집을 피워도 너 하기 나름인데 이게 네가 뒤에서 다 조종해서 그러는 게 아니면 뭐겠어? 나중에는 일이 이렇게 된 걸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당분간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저한테 역정을 내시며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러시니 정말 한동안은 시댁이고 뭐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이랑은 완전 연락을 단절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댁에도 거의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고요. 둘이서 이 악물고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2년 전에 저는 큰맘 먹고 퇴직을 했어요. 아이 때문에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코로나가 겹치면서 수입이 그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수입의 2배 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3배 넘게 수입이 날 때도 있어요. 친정엄마 말대로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구나 했어요. 그 덕분에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우리 가족은 이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생지사 세우지 말라고요.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갈 줄 알았던 신우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때가 온 듯 하더라고요. 신우이랑 연락 끊고 산 지도 3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신우이가 저한테 만나자는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꼭 사과도 하고 할 말이 있다나요? 세월 지났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살던 대로 각자 살자고 말했는데 하도 고집을 부리길래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만날까 했지만 설마 뭔 일이야 있겠나 싶어 저 혼자 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신우의 얼굴이었는데 저 속으로 적잖이 놀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꾸미고 다니던 모습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살은 푸석하게 쪘는데 뭐랄까 안색은 되게 안 좋아 보이고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는 그동안 잘 살았나 봐요. 얼굴은 더 좋아졌네. 집도 샀다면서요? 큰돈 모으는 재주는 있나 봐요, 언니. 그 얼굴에 집까지 산 거 보면요. 어쩜 오랜만에 봐도 말하는 뻔새는 변하는 게 없는지. 그래도 신우이랍시고 얼굴 한번 보기로 한 게 신우이 말하는 거 듣고는 후회가 되더군요. 아가씨도 말 믿게 하는 건 여전하네요. 무슨 일로 저 보자고 하신 거예요? 언니, 말 안 돌리고 그냥 할게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한 2천만 원 정도? 3년 만에 만나서는 갑자기 2천만 원을 빌려달라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요. 아시겠지만 저 푼돈 버는 사람이라 돈 없어요. 있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빌려요. 아가씨 그렇게 돈 잘 벌었으면서 그 돈 다 어쩌고 저한테 그런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사업이 망했다네요. 사업이 무서운 게 잘 나가는 사람도 큰 돈을 한꺼번에 잃게 해서라는 거 그때 저도 알았네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언니. 집도 팔았고 남편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어요. 당장 2천만 원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런 말 할 사람이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언니가 좀 빌려줘요. 내가 오죽 급하면 언니를 찾아왔겠어요. 언니는 그 돈 빌려준다고 크게 형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자 져서 갚을 테니까 투자한다 생각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제가 왜 신우이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게다가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건지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저도 그런 큰 돈 없다니까요. 좀 급하면 아가씨 부모님이나 오빠한테 사정할 것이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왜 연락 끊고 사는지 기억 안 나요, 아가씨?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돈 관리 언니가 한다고 돈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그럼. 엄마 집은 제가 이미 담보 잡혀서 2억이나 뺏쓰는 바람에 더는 얘기 못해요. 지금 저 완전 궁지에 몰렸다고요. 언니가 한 번만 도와줘요. 이러는데 자, 사정을 들어보니 그동안 아직 빚잔치를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함은 여전해서는 저한테 무슨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사람처럼 돈을 빌려달라 하길래 제가 몇 년 전 일이 생각나 제대로 한 방 먹여줬습니다. 그럼 큰 돈 빌려줄 건 없고요. 대신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해주면 300만 원 빌려줄게요. 우리 집에서 가정부나 하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아가씨 얼굴이 사납게 변하는가 싶더니 커피잔을 쥐고 부들거리더군요. 예전 성질 같았으면 지금 벌써 저한테 없고도 남았을 텐데 아쉬운 말하는 쪽이 아가씨인지라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성질 죽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요, 아가씨? 그렇게 하기는 싫은가 봐요. 아가씨 예전에 저한테 월급 300 줄 테니까 가정부하라고 했던 말 기억나죠? 저한테 그대로 돌려받은 기분 어때요? 더럽죠? 가정부고 뭐고 됐고요. 다시는 저한테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언니, 정말 이대로 갈 셈이에요. 저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가족끼리는 돈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럼 큰 돈 없고요. 집 산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도 매달 정신 없어요. 아가씨가 저지른 일이니까 아가씨가 잘 마무리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신우이 만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기가 찼다네요. 제가 시어머니도 무시하고 신우이도 무시하고 한마디로 시댁 식구 우습게 알고 가족끼리 연락 못하고 살게 만든 원흉이라나요. 글쎄, 내가 맨날 당신 말만 들어주니까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나? 그러면서 가장인 내가 경제권을 안 쥐고
왜 마누라한테 돈 관리를 맡기냐고 나한테 아주 지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욕 한 바가지 해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동생 만나기 전에 나한테 말 좀 하지 그랬어. 안 했으면 내가 같이 나갔을 거잖아. 괜찮아. 아우 정말. 나도 기분 정말 안 좋아. 내가 당신네 집 식구들 갈라놓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나 정말 앞으로는 아가씨고 뭐고 볼 일 없게 해줘. 아가씨한테 할 말 다 해서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도 남편 말 듣고 나서 기분이 확 또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아가씨가 시어머니에게 일렀는지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네요. 저한테는 그 후로 일절 시모나 신우에게서 연락은 없었는데요. 애꿎은 남편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암튼 얘기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또 남편에게 신우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돈 없다고 잡아떼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지금 돈 없어요. 돈 관리 우리 와이프가 다 하고 있고요.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저랑 집사람 좀 그만 괴롭혀요. 이거 다 정원이랑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난리쳐서 이렇게 된 건데 제발요 엄마 탓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는 가정이라는 놈이 마누라 무서워서 2천만 원도 못 쓰고 사니. 네가 그렇게 잡혀 사니까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엄마, 예전에 정원이가 사업할 때는 여자가 돈 관리해야 한다면서요. 남자가 돈 관리하면 돈 샌다고 한 게 엄마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사람 보고 돈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며느리랑 딸이 같니? 잔말 말고 네가 시어엄마한테 잘 말해서 네 동생 도와주라고 해. 애가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어. 너는 오빠가 되어서 네 동생이 저렇게 힘든데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이러셨답니다. 결국 폭발한 남편은 시어머니와도 대판 싸우고 얼굴 보고 살지 말자 하고 끊었다네요. 평소엔 어머니랑 전화통화해도 싫은 소리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그날은 아는 형이랑 한 잔 두 잔 하면서 술 기운이 돌던 때라 막 화가 났다네요. 결국 그 일 이후 신우이는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식의 문자 하나 달랑 보냈길래 남편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노발대발 화내면서 신우이에게 전화해서는 야 김조원,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말랬지? 뭐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너나 제대로 개념 챙기고 손윗사람 대하는 버릇 고치기 전까진 돈 얘기도 꺼내지 마. 연락이고 뭐고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 이거야. 네가 엄마 아빠도 담보까지 헤쳐먹었다며? 나중에 두고 봐라. 내 상속분에서 네가 털어먹은 거 다 청구할 줄 알아. 하면서 신우이랑 전화로 왁왁거리며 남매정을 끝내 만회하며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몇 년 만에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건 또 처음 봤네요. 그리고 끊고 나서는 후련하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 연락 오는 일 없겠지? 겨우 없는 인간한테는 똑같이 맞서서 해줘야 이 사단이 안 나는 거야. 내 속이 더 시원하네. 이러더군요. 글쎄요. 후련하다 말은 하는데 겉으론 저래도 속은 문드러지겠죠? 아무튼 그렇게 2차 대전을 끝으로 저는 시댁 식구들 거의 안 보고 삽니다.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있는 거니 시댁욕만 무작정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제 입장에서 시댁과 안 보고 사는 속 얘기를 이렇게나마 털어놓고 다른 분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도 어지간히 고집 센 사람이라 아직은 왕래할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지금 이대로가 좋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잘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이라서요. 눈 딱 감고 저는 모른 척 하려고 해요. 제 결심이 현명한 거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시댁과 사이가 안 좋거나 연 끊고 살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찌 대처했는지 한번 참고하셔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남편이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